저는 지금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민병덕 의원님 만나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당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년을 했는데요. 네. 우리 안양 시민들께서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마워요. 정말 압도적인 지지로 이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 안양 동안갑에 이런 지지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지지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10년간의 노력에 대해서 김병덕 이번에 한번 뽑아보자 네. 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하고 전쟁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인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무거움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께서 180석이라는 이전에 절대 없었던 그런 숫자의 당선을 시켜주셔서 이제는 국회가 정치 투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 또 기대감에 이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담감도 큽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이 더민주당이 엄청 압승하셨잖아요. 이번 선거 어떠셨나요? 역대 겪어보지 않은 선거였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민분들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었고 네. 다만 저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깻잎 선거라고 네. 깻잎 반찬 한 장 한 장 담그듯 유권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만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대면 접촉을 안 하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그 중에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제 방역 활동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든지 환경 미화라든지 이런 위주 선거운동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기천이나 이런 데에서 저도 청소하면서 그리고 지나다니시는 분들 악수는 할 수 없으니까 인사하면서 멀리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고 또 가게를 일일이 방문해서 악수를 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방역을 하면서 멀리서 저 민병덕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선거운동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런 직접 접촉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가 난 것은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깻잎 선거, 깻잎 반찬 담그듯 한 명 한 명 소중히 만났던 그것의 결실인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네, 의원님이 이렇게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주민들이 의원님을 신뢰하고 또 믿어주신 결과를 보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새로운 안양이 옵니다. 이제는 민병덕입니다. 라고 말하는 구호를 했었는데 새로운 안양이 어떻게 오냐, 왜 제가 이제는 민병덕이냐, 이거는 제가 젊기 때문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양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비전이 이거예요. 안양은 과거 농업사였다가 공업사였다가 지금은 베드타운화 된 지 30년, 즉 신도시 개발된 지 30년이 된 상태에서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도시의 인구도 줄어드는, 청년들은 나가는, 세수도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안양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저의 핵심 고민인 거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틀을 고민한 거예요. 어떤 도시? 다시 공업도시? 다시 공장을, 다시 굴뚝을 짓는 그런 공업도시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친환경적이고 미래 기술이 집약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는 그런 도시가 어디 있을까 고민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중국의 선전시, 이런 데가 생각난 거죠. 그런 데가 굴지에
그런 나라들의 그런 그 최첨단 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나라의 최고의 공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네.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포드 공대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 선전시에는 대학성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 네. 뭐 우리나라의 안양도 최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기술 인력이 모일 수 있는 공대가 있어야 되겠는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관악산 바로 너머에 안양과 행정구역상 붙어 있는 곳에 서울대 공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관악산으로 넘사벽으로 막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어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 정문에 지금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신림선이라고 네.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서울대 정문까지 전철이 옵니다. 2022년에 개통 예정이에요. 너무 좋네요. 예. 네. 그 전철하고 관악산 남쪽에 월판선이 지나갑니다. 네. 월곶 판교선이 지나가는데 종합운동장역과 인덕원역이 있어요. 인덕원역에서는 심지어 저기 그 광등까지 90분에 가는 250km 중급행 열차예요. 그리고 인덕원역은 이 월판선, 인동선, 4호선, 그 다음에 제 공약 중 하나인 GTX 신호선 정차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 경기 중부에 엄청난 교통 결절점이 돼요. 인덕원역이. 네. 이 교통의 중심을 통해서 이 주변의 판교나 또는 동탄의 삼성전자나 인천이나 이런 데의 그 기업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 교통의 요지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월판선의 종합운동장역을 관악산 너머에 지금 공사 중인 서울대 정문역과 연결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서울대 안양 직동선을 뚫어서 서울대 공대가 안양의 한 코스에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래서 서울대 공대의 연구 인력이 안양에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게 안양에 자리 잡게 하고 이게 인덕원의 그 엄청난 훌륭한 교통 인프라하고 네. 결합돼가지고 이 비산동, 관양동, 이 평촌을 대한민국의 최첨단 도시로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제가 안양에 대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울대 안양 직통선인 거예요. 그리고 인덕원역에 GTX 신호선에 정차하고 인덕원역의 개발을 이것에 맞게 이 계획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 이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이 계획에 맞게 인덕원역의 개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안양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빨리 이 직통역이 개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릴게요.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게 안양을 위한 일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한 일 이렇게 조금 나뉠 수가 있어요. 네네. 먼저 안양을 위한 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안양을 대한민국의 최첨단 도시로 만들기 위한 좀 전에 그런 비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인 안양을 위한 일이고 네. 국가 전체를 위한 일에는 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속 가능하려면은 먼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금 미세먼지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연환경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정말 잘 정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자본소득, 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소득이 이게 부동산이 폭등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부동산 폭등을 막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노동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한 기회 사다리를 만들어서 네. 부모의 어떤 그 배경과 상관없이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패자부활점 있는 복지. 음, 그런 큰 틀들을 가지고 네.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이 바라는 지속 가능한 그런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안양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안양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큰 기대감을 가져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부담을 감당하려고 이 길에 나선 거거든요.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많이 상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계획과 비전이 주민들을 위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조주였습니다.